안녕하세요. 주성재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한 달러의 도전.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는 비트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오프닝. 미국, 이란 전쟁. 지금 이 순간 세계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브렌트유 배럴당 $100 돌파,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전쟁이 50년 동안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달러 패권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고, 그 균열 속에서 어떤 자산이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부상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전쟁이 만든 에너지 충격이 여러분의 식탁까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비트코인, MSTR, 코인베이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 빌드업, 페트로달러 시스템. 먼저 페트로달러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트로달러는 쉽게 말해 이런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원유 거래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한다. 원유를 쓰지 않는 나라는 없으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수요가 끊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미국은 달러를 찍어도 전 세계가 받아주는 특권을 누립니다. 미국이 빚을 져도 국채가 팔리고, 전쟁 비용을 써도 달러 가치가 쉽게 안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게 50년 넘게 미국 경제 패권의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된 이란은 중국과 손잡고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는 대안 루트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이란 원유의 80% 이상을 위안화로 사들이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달러 없이도 원유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실증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었습니다. 3. 본격 분석. 비트코인의 탄생. 1단계. 전쟁 발발과 호르무즈 봉쇄.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좁은 바닷길 하나로 전 세계 원유의 2027%가 흐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선언했습니다. 해협은 닫혔다. 통과하려는 선박은 불태울 것이다. IEA 국제에너지기구 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기다.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 3대 원유 가격은 순식간에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분쟁 장기화 시 $150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2단계. 연쇄 충격. 원유, LNG, 비료, 식탁. 이 봉쇄가 만든 충격파는 에너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LNG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카타르 LNG 생산 능력이 17% 줄었고, 복구에 3에서 5년이 걸립니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14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비료입니다. 천연가스는 비료의 핵심 원료입니다. LNG 가격 폭등, 비료 생산 비용 급등, 농산물 생산 비용 상승, 전 세계 식품 물가 상승. 에너지 충격이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오는 겁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2월 2.4%에서 3월 3.4%로 단 한 달 만에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전쟁 비용이 이미 2천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 돈은 결국 국채를 더 발행하고 달러를 더 찍어서 충당합니다. 3단계. 달러 불신과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어느 자산을 대체 수단으로 생각하나요? 전통적으로는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대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딱 2100만 개만 존재합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중앙은행도 더 찍어낼 수 없습니다. 달러가 무한정 발행될 수 있는 것과 정반대의 속성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달러를 더 찍을수록 공급이 고정된 비트코인의 희소성 가치는 더 빛납니다. 4단계 미국의 반격, 클래리티 법안과 디지털 달러. 흥미로운 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선택한 카운터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한 달러에 고정된 디지털 달러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달러일 입금, 발행사가 미국 단기 국채 매입, USDC 달러일 발행 후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게 유통. 현재 USDC를 발행하는 서클과 USDT를 발행하는 테더 두 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합산 약 1,300억 달러로 전체 TBILL 시장의 약 2.25%를 차지합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추가로 최대 1조 달러의 TBILL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퍼질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늘고 그게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연장하는 전략입니다. 이 구조를 법제화하는 것이 바로 현재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은 신중하게 낙관적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통과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집니다. 5단계 MSTR과 코인베이스. 두 가지 방식의 비트코인 베팅. MSTR과 코인베이스. 방향은 같지만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MSTR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2020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달러는 서서히 녹는 얼음이다. 어떤 정부도 발행량을 통제할 수 없는 자산만이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 그래서 그의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회사 금고에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담습니다. 현재 약 76만 6천 BTC, 약 55조 원어치.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3.6%를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이 핵심입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조달하고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 상승, 주가 상승, 자금 조달, 비트코인 추가 매입. 이 사이클이 MSTR의 핵심 엔진입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달러 시스템 자체의 장기 약화에 회사 전체를 베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그 베팅의 정당성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 크립토 금융 인프라의 중심 플랫폼입니다. 수익 구조는 두 개의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거래 수수료가 58%, 비거래 수익이 42%입니다. 그 비거래 수익의 핵심이 바로 USDC 스테이블 코인 이자 수익입니다. 서클이 국채에서 버는 이자, 수익을 코인베이스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보관된 USDC 준비금 수익은 100%, 외부에 보관된 USDC 준비금 수익은 50%를 수취합니다. 2025년 기준 코인베이스가 서클로부터 받은 금액이 13.5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블랙록 IBIT ETF의 공식 수탁기관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기관 고객이 쏟아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될수록 이자 수익이 늘어납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두 가지 모두의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MSTR, 달러 밖으로 탈출, 비트코인 직접 축적. 코인베이스, 달러 시스템과 비트코인 세계를 연결하는 인프라 플레이어. 세일러가 달러 시스템에서 이탈을 선택했다면 코인베이스는 달러 시스템과 비트코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비트코인 생태계가 커질수록 둘 다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6단계,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큰 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블랙록의 IBIT ETF는 현재 4월 기준
약 79만 9천 BTC, 약 570억 달러어치를 보유 중이며 세계 최대 기관 비트코인 보유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역사상 가장 강한 출발 중 하나라고 말했고, 지난 1년간 IBIT에만 320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피델리티의 FBTC, 모건 스탠리의 MSBT도 꾸준한 자금 유입을 기록 중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7단계 미국 각주의 비트코인 공공자산 투자 움직임. 더 나아가 지금 미국 각주 정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햄프셔,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각주 정부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몰수 자산을 활용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상원에는 100만 BTC 매입을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 액트가 발의돼 있으며 전국 50개 이상 주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의 투기 자산에서 국가와 기관이 공식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4. 결론 및 투자 포인트.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란의 도전, 미국-이란 전쟁, 호르무즈 봉쇄, 원유의 렌즈, 공급 차질, 비료 식량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 재점화, 달러 불신 심화, 달러 가치 구조적 약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비트코인 부각, 기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축적 가속, MSTR 코인베이스 수혜. 투자 포인트 3가지. 첫째, MSTR은 레버리지 비트코인입니다. MSTR은 주식, 전환사채, 우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에 확신이 있고 더 강한 수익을 원한다면 MSTR이 그 도구입니다. 둘째, 코인베이스는 크립토 금융 인프라의 수혜자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통과 시 기관 고객 대규모 유입, 스테이블 코인 확산 시 이자 수익 증가, 블랙록 IBIT 수탁기관으로서 기관 비트코인 ETF 성장에 직접 수혜. 3가지 성장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이제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 각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가 ETF로 지속 매집 중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행정명령으로 이미 창설했습니다. 이 모든 큰손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달러를 더 찍을수록, 전쟁 비용이 쌓일수록, 기관과 국가가 비트코인을 사들일수록 공급이 2100만 개로 고정된 비트코인의 희소성 가치는 더 강해집니다. 역사를 보면 큰 전쟁은 언제나 돈의 판을 바꿔왔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도 모두 전쟁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성재의 3스타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